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수 관사가 지역 청소년의 요람으로 활용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후속 대책은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동복댐 저수율은 35.13%로 비가 내리기 전날인 34.8%보다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암댐은 조절지댐과 합하면 28.21%를 기록하며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은 가뭄 단계를 벗어나는 등 올해 제한급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라남도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귀리와 옥수수 등 70개 품목으로 지난해부터 지원 비율이 90%로 상향돼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가입 면적을 15만 8천 헥타르, 가입률 70%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관사 폐지 방침 속에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한평군수 관사가 지역 청소년의 요람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청과 가까운 중심가에 위치해 특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 의회에 인접한 2층 단독주택입니다. 관선 시대인 지난 1991년 건립된 한평군수 관사로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희 군수의 공약으로 폐지됐습니다. 이후 평생교육관 등으로 명칭만 바꿔 사용됐던 관사는 최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개조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자살 예방 활동, 긴급 구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평읍 중심가와 가까워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면서 최근 검정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아이들 검정고시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권위주의의 산물로 여겨지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사는 현재는 모두 사라졌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9개 시군에 남았고 이 중 5곳이 전남에 있었습니다. 폐지된 옛 관사들은 접근성이 좋은 점을 활용해 대부분 여행 안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청소년 시설로 사용되는 곳은 한평군이 처음입니다. 청소년 센터 운영비도 옛 관사 관리비 등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폐지하고 국민한테 혜택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인재양성 장학금도 증액을 하셔가지고 한평군의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는 모두 7,200건. 권위주의의 상징이 사라진 공간이 미래 꿈나무들의 돌봄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됩니다.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영화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남성과 분노한 남성을 말리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로 기억을 잃은 유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의 촬영 현장입니다.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진도와 목포 등지에서 분주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서는 최초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기회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 주변에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은 실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희생자 가족들로 이뤄진 극단 노란 리본의 배우들로 실제 영화에도 카메오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투쟁해온 자신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다시 보게 된 유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고스란히 나기 때문에 장면만 봐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또 그때 그 기억들을 잘 오히려 또 보여주고 떠올려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때는 못 느꼈던 보면서 직접 보니까 우리 아빠들 10년이 이랬겠구나, 부모님들이 이랬겠구나 하는 게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처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촬영 중인 영화는 최소 5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이미 촬영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로 준비 중인 작품들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와 연극 등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로 다뤄져온 세월호 참사. 아픔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조성 사업이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경자청은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 내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의회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분담금 가운데 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이 진통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현재 여수경도 연륙교를 포함한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이 최근 이 도로의 건설에 적용될 관련 법은 경자법이 아닌 도로법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 경자법을 적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입장 전환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자법으로 하게 되는 행정행위가 개발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의기관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원활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초대로 도시 시설 결정을 빨리 좀 추진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관련 절차 일체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8개월여까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자청의 의견에 난감해하면서도 최종 결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시설 결정에 관해서 우리 시에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되면은 저희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일관성을 잃은 경자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경자청이 경자법으로 추진해왔던 다리 건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직접 나서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예상했던 착공 시기 5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이 차도선 영업권 보상 등 관련 보상 문제까지 여전히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가액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진입도로 조성 사업. 계획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 개통이 가능할지 지역사회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를 보면 개인 일탈로 발생한 일이었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관행이란 말로 포장을 하기는 했지만 전남도청 행정조직의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 기강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태. MBC 보도대로 횡령 창구는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 계정의 지마켓이었습니다. 행위자 대부분은 전남도청 각 부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며 지마켓 아이디를 공유했던 서무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적 사용이 많이 될지는 당시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상급자에게 승인된 결제이지만 전남도청 자체 감사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웠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좀 이렇게 걸러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당초 5년치 40만 건 이상의 사무관리비 거래를 살피겠다는 계획과 달리 3년치 23만 건만 살핀 것도 뒷말을 낳습니다. 축소감사 이유는 단골 핑계인 인원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감사관실이 이 입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시군감사도 해야 되고 출자 출연 기간도 해야 되고 특정과제도 해야 되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전라남도는 자체 지침을 앞세워 횡령액 199만 원은 행정벌만, 횡령액 200만 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7개 시도 다 감당하게 되면 아마 우리랑 비슷할 겁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공직사회를 향한 반감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전라남도와 공무원 노조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후속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고 형식적 사과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한 수입 사업이라며 당당하기만 했던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사과했지만 세금 횡령 창구로 이용됐던 매점 운영권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의 잔여 계약 기관과 내부 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결정이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 횡령 과정에서 형성된 매점의 수익금이 매점에 채용된 전현직 노조 집행부 가족과 지인의 인건비로 상당액이 쓰였던 문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남도청 공무원들에게서 모금한 수천만 원대 소송기금의 용처마저 불확실해 내부 신뢰도 상실했습니다. 전남지사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달여간의 감사에 이은 경찰의 전남도청 압수수색까지.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전남지사는 650자짜리 사과문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관행이란 이름 하에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는 전남도민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릇된 관행을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반발하는 시민사회는 회유하는 데만 열을 올렸던 전남도청. 청년교육이나 예산 지침과 규정이 없어서가 아닌 도덕 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이 문제인데 또다시 새롭게 규정을 만들겠다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MBC가 연속 보도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은밀한 관행이 한국영상기자협회 제110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지역뉴스 특종 단독 보도부문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MBC의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보도는 세금으로 책정되는 사무관리비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양한 촬영 편집 기법을 통해 끈질기게 단독 보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도의회 전남의과대 유치대책위원회가 전남의 참담한 의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의과대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되지 않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방의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과 고흥군은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꾸려나가며 고흥을 유소년 축구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통통 튀는 축구공을 쫓는 아이들. 차붐이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친구들과 공을 따라 이리저리 내달립니다. 코치들은 눈높이에 맞춰 축구와 친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기분은 엄청 좋았고요. 90명 중에서 하는데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은 걸 더 배우고 싶어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 모두 85명, 여학생팀까지 4개 팀이 16주 동안 기본기부터 실전 연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도 첫 수업을 맞아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흥에 내려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축구교실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소년 축구 요람을 꿈꾸는 고흥군은 축구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축구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배울 수 있다. 우리 유소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를 시작하는 꿈나무들의 어떤 말을 남겼을까? 무엇보다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안군은 올해 다문화 가족 친정 방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0가정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된 다문화 가족은 베트남 6세대, 필리핀 3세대, 중국 1세대 등으로 다음 달부터 출국할 예정입니다. 완도 금일 수협은 최근 풍작 기원제를 갖고 올해 마른 다시마 첫 위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첫 판매 물량은 14톤으로 판매 가격은 1kg에 평균 9,500원을 기록해서 예년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남군과 서울시가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역 자원조사 활동비와 사업화 과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 과정에 모두 선정되면 7,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분야까지 교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무안군은 무안읍의 한 묘지 주변 소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걸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나무를 벌채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긴급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무안군은 감염나무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조사로 감염 의심나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인재육성과 문화예술,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익금 33억 원을 전라남도에 기부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 사업에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탁 분야의 인재육성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 복지기동대 지원금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 발생 때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24개의 추진 과제를 정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노인, 청년 등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총 가구 수는 77만 7,358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7만 4,108가구며 홀로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부진에 빠진 선발 투수 앤더슨과 정혜영, 황대인 등 5명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4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외인 선발 앤더슨과 빠른 볼 구속에 떨어진 정혜영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최근 타격감이 주춤한 황대인과 왼손 투수 김대유도 2군에서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오는 10월 정식 개관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은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280억 원을 들여 올해 3월 완공됐습니다.